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 마찬가지로 가볼 텐데, 곽보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 원일 특강 보내주셨네요. 자, 12,900원에 15% 비중. 자, 원일 특강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기도 했는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오늘 주가 움직임 보고서 따라 들어오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13,350원에 오늘 종가 마감됐는데, 6% 상승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 9월 달에 급등 좀 나왔다가 그 뒤로 상승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했거든요. 오늘 좀 급등 사이가 나왔던 거는 이 물류 대란 속에서 오늘 고철 가격이 급등한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원일 특강이 좀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전망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김정수 전문가님, 원일 특강인데요. 12,900원에 15% 비중입니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사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원일 특강을 비롯한 철강주들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모멘텀이 상반기 한번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요소수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뭐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한테도 좀 영향을 좀 끼치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조정 구간은 철강주는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일 철강이 한 13,350원? 그래서 12,000원 초중반 정도 되면 저는 사서 중장기 투자로 한번 가져가 보셔라. 그럼 이것도 비싸게 팔 수 있다. 전 철강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땐 철강주 사도 돼요. 그럼 원일 특강 목표 주가도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목표가를 함부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직전 고점 수준 금방 하는 것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원일 철강은 세아 뭐 베스트 같은 베스트처럼 이제 특수강 관련된 이런 사업을 좀 하는데 철강 업체하고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그러니까 무역 확장법이 발효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세아 베스틸, 세아 특수강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고려 아연이나 이런 조그마한 업체들까지도 다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가 우선을 하다 보니까 자국만 우선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견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 물량은 수출 못해요. 커터제가 딱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에 발생하는 거에 뭐 70% 이상은 수출을 못합니다. 이게 꽉 막혀져 있어서 철강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혹독한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변화도 좀 두죠.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쪽 관련된 부분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 변화도 좀 하고 그다음에 특수강 관련된 업체들도 사업 다변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원일 특강과 같은 이런 업체들도 되게 많이 좀 노력을 좀 합니다.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한 3년 동안 큰 고생을 했어요. 2017년도 하면서 2018년도 되면서 그다음에 2020년도 가면서 이제 무역 확장법에 대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좀 개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랑 맞물리고 있냐면 우리나라 철강 같은 이런 업체들은 전방 업체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조선이나 건설, 자동차 물건 잘 팔린 것도 더 중요한데 중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2012년도부터 해서 중국 정부가 뒤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을 단가로 후주차 다 죽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보면 전성기가 2019년도 그때 막 영업이익 포스코는 막 20%씩 나왔었거든요. 지금 포스코 영업이익이 한 5, 6%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다 단가 후려치기 하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업체 죽이려고 했었던 업종이 뭐가 있었냐면은 LCD 업종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철강 업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태양광. 그래서 걔네들 목적이 단가 양을 늘려서 캐파로 우리나라 죽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반도체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건 실패했고. 그래서 철강 업체들이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반대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몰정을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지원을 잘 안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책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강 생산량을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 조정 흐름과 같이 빠지는 이런 구간은 저는 사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12,000 초반대에 좀 사도 된다. 예. 철강 업체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 만약에 뭐 반대 매매 나온다거나 악의성 매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들을 좀 우선순위를 좀 주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일 특강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의 이런 구조적인 맥락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입하셔서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원일 특강 살펴드렸고요. 곽부영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